마블의 새로운 출발, 페이즈 6를 여는 첫 장편 영화는 가족 영화이자 히어로 무비인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를 만든 미국 만화의 전설 잭 커비와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가 함께 창조한 팀이죠. 인간적인 히어로의 시대를 연 실버 에이지의 정점을 찍고 마블의 터줏대감이 된 시리즈인데요. MCU에서는 판권 문제로 오랫동안 등장하지 못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근본에 가까운 캐릭터들이지만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새로운 가족인 셈이죠. 그래서 이번 영화의 내용도 새로운 가족, 수와 리드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최근 마블이 다양성에 너무 몰두하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난립하면서 겪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오프닝은 물건을 못 찾는 남편과 찾아주는 아내의 모습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커플의 가정적 모습으로 시작했죠. 완다비전을 연출한 맷 샤크먼 감독이 레트로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가족애를 다루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전 마블 영화들과 연계점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이기도 해서 그동안 점점 줄어들던 신규 관객의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선택입니다. 또한 멀티버스 사가를 마무리할 시점에 캉 다이너스티를 담당하던 최종 빌런 캉의 배우 조너선 메이저스가 무리를 일으키고 퇴출되면서 새로운 메인 빌런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캉의 상위 호환인 닥터 둠이 등장하고 이번 사가를 마무리 지을 메인 빌런이 되었는데요. 그 역시 마블 코믹스의 근본 빌런이며 역할을 맡은 배우는 MCU의 근본 배우죠. 닥터 둠과 갤럭투스 모두 마블 전체에서 중요한 우주적 빌런이지만 그 출발점은 판타스틱 4의 아치에너미였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전개를 위해서는 판타스틱 4가 꼭 등장해야만 했죠. 마블의 일정을 보면 다음 판타스틱 4 영화가 나오기 전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개봉하기 때문에 아마도 닥터 둠의 스토리는 어벤져스에서 풀어낼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은 갤럭투스죠. 판타스틱 4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악당입니다. 악당을 때려잡던 판타스틱 4를 우주적 재앙이 초래한 딜레마 앞에 놓아 무력하고도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20세기 폭스의 2005년작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능력을 얻기까지 러닝타임을 오래 잡아먹죠.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영웅이 된 지 4년 후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남매 사이인 수와 조니는 물론이고 부부인 리처즈와 수는 완전한 가족이죠. 리처즈의 절친인 벤 그림도 조니 스톰과 서로 정색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찐 형제 모먼트를 보여줍니다. 예전 영화에서는 좀 더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꽁트 담당 콤비처럼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리얼한 형제미를 보여주는 다소 절제된 연출이 돋보였죠. 이런 연출의 이유는 멀티버스 사가의 일정이 촉박한 것도 있지만 요즘 히어로 무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 벤 삼촌의 죽음과 영웅의 시작부터 보여준 것과 달리 MCU의 스파이더맨은 초반 설정을 다 건너뛰었죠. DCU의 새로운 슈퍼맨도 그랬고 판타스틱 4 역시 그 유명세만큼이나 세계관 설명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시간을 할애해 보여준 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 앞에서 허둥대는 천재 아빠와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히어로 엄마, 장난기 많은 삼촌들의 평범한 가족이었죠. 이렇게 친근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에는 가족과 인류를 저울질하는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그 결과 가족 영화의 필수 코스 부부싸움이 등장하죠. 지구의 운명을 둔 부부싸움이라니 스케일이 많이 크기는 하지만 사실은 T와 F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자식을 넘기라는 사람들이 일리 있다던 T 아빠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극단적 논리로 폭주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F 엄마는 공감 연설로 세계를 설득하죠. 이번 영화는 가족이라는 클래식을 메인에 뒀지만 사실 그동안 마블이 해오던 다양성을 걷어차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판타스틱 4의 시작 자체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4명의 평범한 인간들이 우연히 초능력을 얻은 뒤 한 팀을 이루어 적과 싸운다 였던 만큼 넓은 가족의 범위가 정체성에 담겨있죠. 작중에서 인류는 군대를 없애고 거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인류라는 가족이 된 것 같아 보이죠. 나중에는 행성을 넘어서 그동안 갤럭투스에게 섭취당하던 행성들과 실버 서퍼의 고향 행성까지 합쳐서 생명체들의 공감과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버 서퍼가 죄책감을 느끼고 갤럭투스를 배신하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과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웅들에게 늘 주어지는 트롤리 딜레마는 생명을 수량으로 비교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결정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의사결정의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이죠. 실버 서퍼는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행성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긴 시간 합리화를 해오며 자신을 용서해왔다고 말했지만 결국 조니가 들려준 음성 앞에서 무너졌죠. 전통적인 히어로가 선택하는 딜레마의 해결법은 저울질을 거부하고 기차를 막아서며 끝내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부은 수스톰의 희생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부활은 말로만 언급되던 프랭클린의 우주적 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갤럭투스가 파워 코스믹을 가졌다며 프랭클린을 탐내는 이유를 말하죠. 헷갈리기 쉽지만 코스믹 파워가 아니라 파워 코스믹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터널스의 코스믹 에너지와는 다른 거죠. 원래 갤럭투스 고유의 힘이며 실버 서퍼 같은 전령이 그 힘을 빌려 쓰는데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진 건지는 모르겠네요. 파워 코스믹은 모든 형태의 존재, 에너지, 생명, 시간,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적인 힘을 말합니다. 닥터 둠이 마지막에 등장한 걸 보면 그 역시 파워 코스믹을 탐내고 있는 거죠. 뛰어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해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닥터 둠은 리드 리처즈와 천재성을 다투는 악당이죠.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다주가 맡은 게 정말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내에선 그렇게 이슈될 것 같지는 않지만 원래 백인이었던 리드 리처즈의 인종이 라틴계 배우 페드로 파스칼이 맡으면서 바뀌었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연출한 아일랜드계 미국인 존 크래신스키가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은 나이가 많다거나 수염이 리드와 비슷하지 않다, 또는 페드로 파스칼이 너무 여러 영화에 나와서 질린다는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마케팅 방식이나 연출 또는 배우의 발언 등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배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작이 있는 작품의 영화화에서 자주 겪는 인종워싱의 논란이 크지 않아 다행인데요.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들어낸 제커비는 66년도에 흑인 히어로인 블랙팬서를 만들고 미국이 참전을 하기 전부터 히틀러를 때려잡는 케바를 그리는 등 상당히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숨기지 않던 작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그림체와 연출로 만화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죠. 영화의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배경인 지구 828은 제커비의 생일인 1917년 8월 28일에서 나왔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이를 묘사하면서 원작자에 대한 헌사와 추모를 담았죠. 이렇게 판타스틱 4는 벌써 세 번째 리부트입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이 흥행은 그럭저럭 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마블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며 새로운 가족이 된 이번 영화는 많은 것이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폭스가 인수되면서 돌아오는 작품은 엑스맨 시리즈도 있죠. 이번에 태어난 프랭클린 리처즈는 오메가 레벨의 뮤턴트입니다. 오메가 레벨이란 특정 분야의 지배력이 제한을 정할 수 없는 상한선에 도달한 뮤턴트를 말하는데요. 데드풀과 울버린에 나왔던 카산드라 노바가 오메가 레벨이죠. 프랭클린이 엄마인 수를 살려낸 건 강력한 현실 조작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은 스칼렛 위치처럼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를 무한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님과 든든한 삼촌 2명까지 가진 프랭클린은 제정신을 유지하는 드문 캐릭터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프로페서 X의 아들 리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어쩌면 다음 사가는 엑스맨을 중심으로 프랭클린과 리전의 최종장을 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상상해봅니다. 퀄리티 저하와 진입장벽으로 위기에 몰린 MCU가 판타스틱 4와 엑스맨으로 부활할지 기대하고 있는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